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고상덕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기후위기는 왜 건강위기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북극의 빙하나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건강, 가족의 안전, 지역사회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현재 진행형의 공중보건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제기구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건강위기로 인식해 왔는지에 대해서 그 인식의 과정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건강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제기구는 기후와 건강을 어떻게 접근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열 스트레스, 감염병, 수인성 질환, 식량 안보, 대기오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시기는 문제 제기의 단계였습니다. 2000년 접어들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기후변화가 실제 질병과 사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기 시작했고 건강체계의 대응 능력 강화가 강조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국가별 모니터링 체계가 도입이 됩니다. 각국의 기후위험 노출, 건강 영향 예측, 정책 대응 수준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대 WHO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건강을 기후정책의 중심 논리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탄소 감축은 단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질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줄이는 건강 정책이라는 겁니다. 기후 대응과 건강 증진은 상호 강화 관계라는 점을 WHO는 정책 프레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합니다. IPCC는 1차, 2차 보고서에서는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3차 보고서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지구온난화가 인구 집단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열 스트레스, 극단적 기상현상, 대기오염 등을 보고서에 체계화하였습니다. 4차 보고서에서는 인간 건강이라고 하는 독립된 장을 만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됩니다. 특히 취약성과 민감성 개념이 도입이 되고요. 미래의 부문별, 지역별 영향을 조망합니다. 5차 보고서에서는 건강을 기후행동의 동력으로 제시합니다. 건강은 정책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6차 보고서에서는 한 단계 더 확장합니다. 기후위기는 생존과 정의의 문제이고 정신건강, 기후불안, 적응의 한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먼저 기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기온과 관련된 질병과 사망 이야기입니다. 90년대 말 들어서야 폭염은 하나의 건강 위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한 사례 중에 하나가 1995년에 시카고 폭염은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고령자, 사회적 고립계층이 대규모로 사망했습니다. 폭염은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결합이 된 재난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림 왼쪽에서 보듯이 당시 시카고가 7월 10일부터 폭염이 시작돼서 한 10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면 폭염 시작 후에 4 내지 5일이 지나고 나서 온열 관련 사망자가 보고되기 시작하고 7월 15일에는 온열 관련 사망자가 183명 정점에 다다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초과 사망자는 훨씬 더 끔찍한 데이터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책적 메시지는 명확해졌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공중보건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2003년 유럽 폭염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03년 유럽 폭염은 수만 명의 초과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폭염이 공중보건 재난임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계기였습니다. 이때 기온과 사망의 U자형 또는 제2형 관계가 명확히 규명됩니다. 특정 온도, 즉 최소 사망 온도를 벗어나면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평균 2 내지 3도 정도가 상승되면
극단적인 고온 일수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폭염은 단지 더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 사건의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표는 특정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2003년 여러 도시의 사망자 보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할 것 없이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도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망뿐만이 아닙니다. 폭염으로 인한 병원 입원율도 평소에 5 내지 15% 정도 증가하고 응급실 내원율도 증가합니다. 고온 관련 문제는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 취약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후기 고령기로 갈수록 그 취약성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 장표는 온도에 따라 건강 지표가 U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상단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이 64세 이하고요, 빨간색은 65에서 79세, 검정색은 80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특히 후기 고령기일수록 더 민감하게 그래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30여 년간 7개 도시의 기온 상승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폭염 일수에 따라서 온열 질환 사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는 관측 기반 분석을 통해서 모든 대륙에서 폭염의 빈도, 강도, 지속 기간이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 최소 사망 온도를 1도씨 초과할 때 사망 위험은 1 내지 5% 증가합니다.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의 상대 위험은 더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더워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확률 기반으로 기후변화의 기여도를 산출합니다. 기후 위험은 구조적 위험이고 적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적 대비가 중요합니다. 공중보건 재난으로 인식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 폭염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 도시 정책과 연계하고 민감 집단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 대응을 넘어야 합니다. 구조적 적응과 완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상재해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는 예외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온도, 강수, 폭풍, 산불 등 기상재해가 극단적인 기상재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건강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1900년을 비교해서 100년 이후의 현재를 보게 되면 그 재난의 보고 건수가 얼마나 크게 증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백 배에 달합니다. 기상재해로 인한 건강 영향은 온도, 바람, 강수 등의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어떤 곳은 심각한 가뭄과 산불로, 어떤 곳은 홍수로, 어떤 곳은 폭풍 등이 발생해 피해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재난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육체적인 손상이나 사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양 부족, 물 공급 문제, 감염병 증가, 정신건강 악화, 만성질환 증가 등 복합적인 건강 영향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 지속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수로 인한 건강 영향을 보면 가장 심각한 건 사망과 부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망만을 다룰 게 아니라 안에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오염된 물에 접촉하게 되면 감염병, 피부병, 호흡기 질환, 저체온증 등의 건강 문제가 생기고, 간접적인 건강 영향으로는 수인성 질환을 비롯해서 응급 대응의 문제, 정신건강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대 재난은 매우 복잡합니다. 인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복잡성이 얽혀 있습니다. 재난위기 관리의 경우 우리나라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 단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재난 위기 관리를 하려면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치유 회복 등 4단계의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 관리 역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합과 조정, 교육과 훈련, 협력과 소통, 과학적 근거, 인권 보호,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와 신뢰 문제입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바꿉니다. 기온이나 강수 습도의 변화는 병원체, 매개체, 인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킵니다. 그 결과 전파 시기 변화, 지리적 분포 확대, 전파 강도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로 인해 특정 지역의 날씨 변화가 오게 되면 이 변화는 매개체의 성장과 수명, 병원체의 성장, 척추동물 숙주의 분포와 양, 서식지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감염병을 전파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 결과 감염의 전파 시기, 전파의 강도, 질병 분포의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표는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온이 증가할 경우에 곤충의 경우에는 개체수가 증가하고 병원균은 부화율이 증가하고 설치류의 경우에는 생존에 유리해서 결국 감염병 증가에 기여합니다. 예컨대 강수량이 증가하면 유충 서식지와 매개동물이 증가하고 설치류의 경우 먹이가 증가하여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대응 전략은 기후 건강 통합 감시 체계 그리고 인간, 동물, 환경을 통합한 원 헬스적 접근, 기후 적응 보건 정책, 복합 위험에 대한 전략 등이 필요합니다.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성 질환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영향을 단순히 기상재해의 결과로만 보지 말고 대기질, 생태, 주거 환경 등 환경 노출 경로가 변하면서 만성질환 부담이 재편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건강 위험을 키우는 메커니즘으로 위험, 노출, 취약성의 결합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정책 시나리오 기반 회피 가능한 질병 부담을 정량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건강기후 페널티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오존과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추가 건강 부담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은 매년 42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비아 등 연구를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추가 사망은 210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PM2.5의 경우 2030년에는 5만여 명이, 2100년에는 21만 5천 명이 추가 조기 사망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비감염성 질환 부담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위험 요인임을 의미합니다. 대기오염과 환경성 질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대기오염 노출로 매개되는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암 등 관련 만성 질환을 카테고리화할 수 있겠고요. 에어로 알레르겐 변화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실내 환경 변화와 주거 취약성 등이 결합된 환경성 질환 등이 있습니다. 대책은 원인의 완화와 적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노출을 줄이고 취약성을 낮춰야 합니다. 대기질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경보 및 위험 소통, 취약 집단 중심 정책과 도시계획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형평성을 중심에 둔 기후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현재 우리의 병원, 응급실, 지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환경위기이면서 동시에 건강위기이고 형평성의 위기이고 거버넌스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건강을 중심에 둔 기후행동은 정치적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기후정책은 곧 건강정책이다. 이 인식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